뉴스 보고 전략 챙겨가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엔 전략 세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DB금융투자 김병수 PB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자, 그럼 투자 뉴스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오늘 오전 7시 30분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은 회동을 갖고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합니다.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3천억 원을 공동 투자합니다.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은 이르면 이달 중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스트럭처 특수목적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스웨덴 발렌버리 그룹 계열사 사모펀드 운용사인 EQT 파트너스가 SK슐더스의 2대 주주가 됩니다. 현재 2대 주주인 맥쿼리 자산운용 컨소시엄이 보유한 지분 36.8%를 인수하고 SK슐더스가 발행하는 신주를 추가 매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용 LCD 패널의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10월 기준 TV용 32인치 LCD 평균 가격은 $29로 전달보다 7% 올랐습니다. 중국 당국이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 기지인 폭스콘의 정저우시 공장 주변 지역에 일주일간 봉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폰 생산 차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내일 광고형 베이직 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넷플릭스의 국내 광고가 완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고업계는 내년부터 OTT 시장의 광고 요금제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파월 의장의 입이 열렸고 FOMC 회의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우리 경제 지금 금융당국 수장들도 모여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선 FOMC 회의 결과 내용부터 좀 진단해 주시죠, 김선영 대표님. 네, 새벽에 이제 진행됐습니다. 11월 달 FOMC가 진행이 됐고요. 저도 이제 이걸 라이브로 보면서 이제 실제 이제 그 뒤에 기자회견까지 다 지켜봤는데요. 일단 스테이트먼트까지 방금 방송까지 와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연준이 우리 예상대로 75bp 금리 인상을 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포인트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건 먼 이야기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종 금리를 높일 수도 있다. 그리고 12월 달 FOMC를 12월 달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고 12월 달에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12월 FOMC가 더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려오긴 했었는데 일단은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건 먼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최근에 시장에 있었던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에 날려버렸습니다. 일단은 이번 11월 달에는 이제 프로젝션 자료, 이제 점도표 자료는 안 나오고요. 12월 달 FOMC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12월 FOMC에 대한 어떤 우리의 불확실성, 그리고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최근에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에 연준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클리브랜드에 클리브랜드 연준의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CPI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11월 13일 날인가 이제 CPI가 발표되는데요. 아직까지 CPI가 크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잡혔다라는 자료 전혀 없습니다. 이걸 연준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당분간은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조로 얘기를 한 거고요. 일단 파월에서는 보통 이제 연준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시작 회의가 먼저 시작되자마자 이제 그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스테이트먼트가 먼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제 발표가 되고 그거를 시장이 어떻게 분석하는지 분위기가 아마 보셨을 텐데 그게 발표가 됐을 때는 시장이 좋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앞에서 이제 이런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가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뒤에서 파월 의장이 멘트로 누릅니다. 그리고 앞에서 스테이트먼트가 매파적으로 나오게 되면 뒤에서 파월 의장이 보통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지난달 것과 좀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좀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잘 본다면은 이제 파월 의장이 좀 말로 누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파월 의장이 멘트 하자마자 시장이 꺾였다라는 그런 부분은 항상 평소에 연준이 했었던 대로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자료 먼저 오픈하고 자료를 많이 시장이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연준 위원 중에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장의 기대감을 좀 눌러놓는 그런 평소에 나오는 액션들이 그대로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이 최근에 좀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피벗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시장이 이 피벗에 대한 단어를 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테이퍼링 설명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똑같은데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씩 줄여가겠다. 이제 돈을 푸는 속도를 좀 줄여가겠다는 거지 돈을 푸는 걸 아예 중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피벗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연준의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비둘기파적으로 정책이 전환하는 건데 사실 지금은 금리 인상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금리를 바로 이제 인하하지 않고요. 금리 인상을 멈췄다가 금리 인상 속도를 아예 제로로 만들었다가 그 이후에 금리로 전환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사실 이제 금리를 동결하는 거를 과연 비둘기파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는 사실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피벗은 어떤 거냐면은 완벽한 전환, 방향을 바꾸는 것, 즉 금리 인하를 완벽한 피벗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연준은 어쨌든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는 것도 이제 피벗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피벗이라는 거는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즉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들어가는 것을 피벗이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오랜만에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본 자료가 뭐냐면은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 미 연준의 FF 금리입니다. 연방 기준금리인데 잘 보시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때 참고로 이제 세로로 회색 선은 뭐냐면 경기 침체 구간을 이제 표시한 거고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단 한 번도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를 30년, 40년 더 늘려보더라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 침체가 한 번도 온 적이 없고요. 즉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어쨌든 홀드시키고 이거를 정말 피벗, 금리 인하로 가고 나서 몇 개월 후에 항상 침체가 왔기 때문에 피벗이 발생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걸 이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확한 거는 피벗은 방향이 완전 바뀌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 나온 걸 봤을 때는 12월 달 FOMC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사이까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게 되면은 수급이 조금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FOMC 회의 결과는 전형적인 연준의 패턴이었다. 일단 비둘기파적인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또 시장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지금 연준 의장은 좀 매파적인 발언을 섞은 건데 그럼 김명수 PD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오늘 국내 증시의 회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 이제 저희 기대감 어린 시선으로 좀 보던 거는 이제 다 이제 무너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75% 이제 75bp 인상을 4회 연속으로 하게 되는 거는 모두가 예상을 했었고 결국엔 4%까지 도달하는 금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1월 이제 FOMC 때 항상 말씀을 드릴 때 12월 FOMC가 더 중요할 수가 있고 11월에 금리 인상하는 수치보다는 이 이후에 위원들의 발언이 더 중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75bp까지는 모두가 예상했던 범위 내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주가가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 살짝 올랐다가 이제 바로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속도 조절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속도 조절을 한다 했으면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을 겁니다. 아마 오늘 한국 시장도 굉장히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속도 조절이라는 게 이제 하지만 추세적 변화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함께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 조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파월의 마지막에 나왔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연준 위원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더 이야기를 할 거지만 속도 조절은 이제 경기 침체를 우려한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고 속도 조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금리의 이제 급격한 상승을 아직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터미널 레이트까지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향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올랐을 거고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이번 주 나아가서 다음 주에는 미국 중간 선거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시장 반응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아마 테마성 순환매가 좀 많이 도는 한국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순환매는 우리 증시에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속보 좀 전해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북한이 미사일을 또다시 한번 발사를 했네요. 어제 뭐 NLL 이남 쪽에 발사를 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북한의 미상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고요. 또 다른 소식은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1,500억 원, 매출 1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한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또 주가가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는 여부는 오늘 개장 후에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장의 모습도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사는 대형주로만 쏠리는 수급, 반면 거래대금은 연저점 내용인데요. 이 남인호 소장님, 대형주 거래대금은 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전반적인 시장 대금, 거래대금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거래 대금은 줄지만 오히려 대형주 쪽은 늘고 있다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을 왜 살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대중국 이탈 자금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가 1번이고요. 2번은 그들도 돈 벌기 위해서 사고 있다 이렇게 결론 졌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 이탈한 자금이 주로 중국에 어떤 주식을 팔아서 왔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대만의 TSMC, 즉 반도체 주식을 많이 팔았을 거고요. 중국에서는 뭐가 있죠? CATL,
2차 전지 세계 최대 업체인 CATL 주식을 팔아서 왔을 것이다 합니다. 그럼 뭘까요? CATL하고 TSMC를 팔았으면 당연지사 우리 한국에서 대체 품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압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도 금년에 그리고 내년에 고금리 상태인 거 모르겠습니까? 오늘 FRB가 4% 올렸죠, 금리를. 이제 그럼 한국도 금년간 4%를 올릴 거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보통 6, 7%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금리 하에서 누가 버티겠습니까? 중소형주가 유리할까요? 대형주가 유리할까요? 당연지사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대형주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훨씬 더 유리한 영업 여건이라는 것을 자명하게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뭐 그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 당분간 외국인들의 대형주 럽콜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 중심의 순환매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남민호 소장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김병수 PB님도 국내 증시 계속해서 뭐 순환매가 예상된다라고 전에 정리를 해주셨어요. 대형주 위주의 순환매일까요? 어떻게 보면 코스피랑 코스닥을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코스피 상승률이 조금 더 컸고 이제는 외국인의 수급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렇게 반도체와 2차 전지 각각 탑2가 외국인 순매수 가장 오른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랜만에 이제 6만 전지가 들어간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DI와 에너지솔루션 굉장히 주가 상승이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분기에 좀 호실적을 나오면서 앞으로 감산 계획이 없다라는 컨퍼런스 콜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감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좀 보고 있었다가 삼성전자는 감산 계획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포석이 아닐까라는 시각이 나오게 되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금 다른 주가 상황 모형을 좀 보이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이제 연말에 이제 패시브 자금 외국인 수급을 비롯해서 패시브 자금이 아마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고점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기대 어린 시선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 상황이 많이 좋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소형 테마성 종목들과 함께 외국인 수급이 몰리는 대형주가 아마 시장에서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는 조금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삼성전자와 LG 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하는 대형주 위주의 수급을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위해 손잡은 현대차와 롯데기사 확인해보죠. 국내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는데 아주 큰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의선 회장과 신동민 회장 모두 강조하고 있죠. 이 모빌리티 강화를 위해 양사가 좀 뜻을 같이 하고 손을 잡았네요. 김선용 대표님. 네, 맞습니다. 사실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좀 기다리고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현대자동차그룹과 롯데그룹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이제 KBA 자산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세 군데가 3천억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달 중에 전기차 고속 충전 인프라 스트럭처의 SPC 설립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전기차 초고속 충전 사업자를 이제 충전기를 사업자에 임대하는 방식인데 새로운 인프라 사업 모델 개발을 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지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기 비용이 굉장히 좀 줄어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시장에 좀 빨리 퍼질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국 주요 도심에 초고속 충전기 5,000기가 설치될 방침이고요.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전국의 이제 주요 유통시설은 물론이고 현대차그룹의 영업점이나 서비스 센터에도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제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는 15만여 곳이 되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전기차 등록 대수가 35만 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전기차를 정말 풀로 충전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일반 완속 충전소가 대다수를 차지한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빨리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기게 되면은 전기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어떤 소식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현재 SK나 LG나 GS, LS, 한화 등 다른 주요 그룹도 이제 충전 사업에 뛰어드는 만큼 이 시장 자체 캐파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경쟁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고 투자 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 종목들 좀 압축해서 전략 정비해보고 싶은데요. 이 뉴스와 관련해서 좀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와 롯데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현대차 계열사에서 하나를 찾아보고 롯데 계열사에서 하나 찾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eGMP라고 표현되는 이번에 전기차 플랫폼이죠. 여기서 800V 충전 시스템이 타 전기차에 비해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초고속 충전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타 차량에 비해서 경쟁
경쟁 차종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단시간 내에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고 경쟁 차종으로 이제 폭스바겐의 ID4나 아니면은 포르쉐 타이칸 그리고 닛산 리프 등을 비교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월등하게 좋았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타이칸에만 이제 들어가게 됐었는데 요거를 이제 양산차까지도 넣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조금 앞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북미 전기차 판매량이 190%가량 증가하는 5만 대 판매량을 보이게 되었고 롯데 계열사에서는 롯데정보통신이 아마 이런 배터리 충전 사업에서 조금 앞서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롯데정보통신이 이제 점유율 충전기 제조 전문 업체에서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제어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이 이후에 롯데그룹과 현대차그룹 간의 MOU가 나오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은 롯데 전체 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 면수가 한 16만 면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 마트라든지 백화점 비롯해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전기가 깔린다라고 표현이 돼서 내년 말에 선제적으로 한 3,000곳 먼저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사가 함께 나오게 돼서 전기차 충전 시장이 현재 4천억 원에서 2025년 한 3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돼서 아마 롯데 그룹에서도 전기차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충전 사업에도 뛰어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롯데 정보통신이 아마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룹의 계열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한 롯데정보통신, 오늘 정규 시장에서 주가 추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소식에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어제 보였던 관련 종목들 수혜주들 기사 내용을 한번 다뤄볼게요. 100% 지금 친환경 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사우디 미래도시죠. 네옴시티. 전거래일 오전에는 굉장히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다가 마감돼서는 모두 상승폭을 반납을 했거든요. 기대감은 그 정도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인 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빈살만 왕세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께서는 나이가 88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들이신 빈살만이 왕세자지만 사실상 국가 통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이 자그마치 1,200조입니다. 1,200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우리는 이 옷 저 옷 사지만 이분은 2줄 쭉 다 사주세요. 이런 그 갑부인데요. 이번에 15, 16일 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한국에 올 수도 있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우리 관련 주가가 네옴시티 관련 주가가 급등세 보였다가 다 반납한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 사우디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자그마치 수교 60주년을 가진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 전 세계 200개국에서 몇 안 됩니다. 그렇게 정말 맹방이고 서로 우방이기 때문에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께서 꼭 와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옴시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이라든가 또 컴퓨터라든가 그런 그 전자기기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부 다 통으로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너무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주요한 핵심을 가져오지 않겠냐. 그러려면 누가 오셔야 됩니까? 바로 이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 온다음에 만일 11월 17일이 되겠죠. 최종 확정이 돼가지고 꼭 방한해 주시길 바라고 어제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오신다고 해서 관련주가 다 올라간다. 그건 좀 잘못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쫓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분명히 올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보이면 저가매에 사시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좋은 건 아니고 좀 선별적으로 종목을 잘 골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김병수 PB님이 보시기에는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 특별히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우디 관련주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라고 하기보다는 아예 사우디 관련주로 조금 더 크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을 추진하게 되면서 이런 사우디 테마주가 좀 관심을 받고 있지 않을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중간에 상승이 많이 됐다가 마지막에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기 테마주 쪽 관심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건설 그리고 건설 관리 그리고 원자력, 엔터, 게임 등 다방면에서 이제 테마성으로 테마 종목들이 그리고 테마 업종 등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우디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가 끝났을 때 다시 이제 그 이후에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이런 네옴시티라고 표현되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방면적으로 테마 종목이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까지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파월의 발언이 조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약세장으로 아마 이번 주도 그리고 이번 달까지도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세장에는 테마 업종이라든지 테마 종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은 아마 사우디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실제 성과에 대해서 가시화 가능성 있는 업종들을 선별할 또는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뭐 네옴시티의 관련주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을 때 정말 관련주가 있는지도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라리 한번 찾아보신다면 건설과 원자력 업종들이 좀 가능성이 그나마 크지 않을까. 정책적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적으로도 원자력 쪽은 조금 밀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 원자력 업종을 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현대건설과 이제 한전 KPS라는 이 두 종목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원전 수주라든지 관리 쪽에서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우디 네옴시티 테마주라고 작게 보는 게 아니고 아예 사우디 테마주라고 크게 보셨을 때 건설과 원자력 쪽 그리고 필두로 시작해서 그 다방면으로 테마성 종목들도 살펴보시는 게 이런 약세장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 원전 관련 종목으로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올 상반기 상장 계획을 철회했던 SK 쉴더스 내용인데요. IPO는 지금 무산이 됐지만 아시아 대표 보안 플랫폼 자리매김을 위한 빅피처는 계속해서 그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SK 쉴더스 노선은 IPO 철회를 선택했지만 그 반면에 또 조 단위 투자 자금을 유치 성공했네요.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스웨덴 발렌버리 그룹 계열이죠. 이제 EQT 파트너스가 국내 2위 보안업체인 SK 쉴더스, 옛날 이름이 ADT 캡스라고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기업에 이제 2조 안팎권의 이제 자금을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대표 보안 플랫폼을 키우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죠. 일단은 방식을 보니까 SK 쉴더스 2대 주주인 맥쿼리 자산운용이 가지고 있는 36.87%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는 방식이고, SK 쉴더스가 이제 추가적으로 신주 발행해서 그걸 또 추가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거 딱 뜬 순간 뭐가 생각되냐면은 분명히 올해 이제 SK 쉴더스 같은 경우 IPO-해서 그때 아마 맥쿼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FI, 즉 재무적 참여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빠지려고 했을 겁니다. 투자금을 회수할 예정이었는데 투자금 회수를 못했거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IPO 시장이 워낙 안 좋고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규 상장을 미루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원 제값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맥쿼리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값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IPO 자체를 밀어버리면서 이제 투자금 회수 시점도 그만큼 미뤄졌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아마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맞았고요. EQT 파트너스가 이 같은 SK 스퀘어의 그 고민을 간파하고 투자 협상을 제안한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K 쉴더스 기업 가치가 4에서 한 5조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맥쿼리 지분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조 4천억 원에서 한 1조 9천억 정도 사이를 인정을 받은 것 같은데, 여기다 또 이제 SK 스퀘어가 보유한 SK 쉴더스 지분을 63.13%가 있는데 이것 중에 일부도 함께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결과에 따라서 SK 쉴더스의 최대 주주의 EQT 파트너스가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도 자주 나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IPO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또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체크해 보시고, 혹시 관련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 한번 아시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투심도 위축될까라는 우려감은 지금 상존해 있는 가운데 카카오, 네이버 진짜 바닥은 찍은 건지 한번 기사 내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추락만 했던 카카오 그룹주들의 급등이 심상치 않았는데 카카오 게임즈 빼고 다 올랐잖아요. 네. 일단 반등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남인 회장님?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다 힘드셨지만 특히 카카오 그룹에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건 완전히 지옥이란 말이 틀리지 않으리라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다행스럽게 카카오를 비롯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이 좋은 반등, 아주 큰 반등을 보였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추세적인 반전이냐, 즉 이제는 바닥을 찍고 도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것이냐에 지금 양분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한쪽을 딱 들기는 좀 애매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추세적인 반등이 나타나려면은 어제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처럼
좋은 실적을 내놔야 됩니다. 기업이란 게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들에게 분배를 하는 게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되려면 저금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고금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건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당장 추세 반전됐습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쉽지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자율 반등 부분에서도 사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낙폭, 하락폭에 약 한 20에서 30%까지 반등을 주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추격 매수하신다거나 그런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